1년 전 제 쌍둥이 동생 하린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는 차가운 병실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언니, 나 정말 행복해. 드디어 꿈 같은 사랑을 찾았어. 하린이가 차가그룹 박민준과의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보였던 그 환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집 작은 거실에서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펼쳐놓고는 언니, 이 드레스 어때? 정말 예쁘지 않아? 하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던 그 모습이요. 결혼 준비 기간 내내 하린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언니, 민준 오빠가 오늘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말했어. 하린아, 너와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로맨틱해? 하린이가 반지를 끼고는 연신 들여다보며 웃었던 모습. 언니, 나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걸까? 너무 완벽한 사람 같아서 꿈 같아 하며 걱정 반 기쁨 반으로 말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생생해요.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언니, 고마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하며 눈물을 글썽였던 그 모습. 그날 하린이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식장에서 민준이를 바라보는 하린이의 눈빛에는 세상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의 나른한 분위기 속에서 엑셀 파일과 씨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동료들은 각자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3시 17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띠리링, 띠리링.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평소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시는 일이 거의 없으셔서 이상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하느라 하린이가 사고 났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강하신 모습만 보여주셨던 엄마의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요? 엄마, 농담이죠? 그렇게 행복해했던 하린이가 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린이는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민준 오빠가 너무 잘해줘. 매일 꽃을 사다 주고 깜짝 선물도 주고 라고 전화로 말했는데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서울성 모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주변 소리가 모두 멀어졌어요. 동료가 하늘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뛰어나갔습니다.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저는 대충 인사만 하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어요. 회사에서 병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하린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했던 하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요?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정말 급해요. 저는 애타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이미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별일 아닐 거예요. 기사님이 미안해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그런 목소리는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만 나오는 목소리라는 걸.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서 엄마가 울고 계셨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엄마가 그렇게 무너져 계시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더욱 충격이었어요. 아빠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평소 말수가 적으신 분이지만 그날은 특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엄마, 할인이는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어. 의사가 뭐라고 하는데 의학 용어라서 이해가 안 돼. 엄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우리 할인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대. 계단에서요? 할인이가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할인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항상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는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굴러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의 표정이 무척 심각했어요. 마스크를 벗으시는 모습에서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잠깐 상담실에서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벽면에 의학 차트들이 걸려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의사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는 듯 망설이셨습니다.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느껴졌어요. 환자분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뇌출혈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의사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응급수술을 했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식물인간이요?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단어가 현실감 없게 들렸어요. 네. 내사는 아니지만 의식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안 돼, 안 돼. 우리 할인이가 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아빠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요? 기적이라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할인이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온몸에 온갖 관들이 연결되어 있고 호흡기에 의존해서 인공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심전도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 환한 미소로 웃던 할인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할인아, 언니야. 들려? 저는 할인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했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조차 꿈틀하지 않았어요. 할인아, 어제 전화로 행복하다고 했잖아. 민준 오빠가 잘해준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일어나, 할인아. 언니가 왔어. 저는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이 중환자실에 나타났습니다. 박민준, 시어머니 한정숙, 시아버지 박창호가 함께 들어왔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재벌가의 품격이 느껴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할인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슬퍼한다면 눈물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눈가가 말라 있었어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 상황이 어떻다고 하던가, 시아버지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도 사업적인 톤으로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식물인간 상태라고 합니다. 아빠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뜻이군. 오래 끌 수도 있다는 얘기고.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투에서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며느리가 아니라 골칫거리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민준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에서도 의무적인 느낌만 들었어요. 진짜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인이 곁에서 밤을 샜습니다. 간병인 자리에 앉아서 할인이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할인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왼쪽 팔목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고 목 뒤쪽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몸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결혼 후 행복해서 살이 올랐다고 지난주 전화로 말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할인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말 단순한 사고가 맞나? 저는 할인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와서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박할인 씨가 시댁 저택의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고입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계단이 대리석이라서 미끄러운 편이고 당시 신고 신발의 밑창이 얇아서 접지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 사고인가요? 다른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의심스러워서 물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다른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사고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 진술도 모두 일치하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인이는 어릴 때부터 아주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항상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는데 그런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리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할인이의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다가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시댁에서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사고 전날 할인이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언니, 뭔가 이상해. 요즘 민준 오빠가 너무 차가워. 시어머니도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나중에 전화할게.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인이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해 보니 더욱 이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민준 오빠가 늦게 들어와. 회사 일이라고 하는데 향수 냄새가 달라. 시어머니가 자꾸 집안일을 시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하고 하인 취급하는 것 같아. 뭔가 임신한 것 같은데 말해도 될까? 민준 오빠가 아이는 당분간 갖지 말자고 했는데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인이가 임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준이 아이를 싫어한다고?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인이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할인이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제가 할인이로 위장해서 시댁에 들어가 진실을 파헤치기로 한 것이었어요. 쌍둥이라서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것이 이때만큼은 다행이었습니다. 하늘아, 너무 위험해. 그러지 마.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걱정하며 말렸습니다. 엄마,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경찰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해. 재벌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 아빠도 걱정하셨습니다. 아빠, 저는 할인이의 언니예요. 할인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리고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위험한 상황도 대처할 수 있어요. 저는 2주 동안 할인이에 대해 완벽하게 연구했습니다. 할인이의 말투, 표정, 습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시 정리했어요. 다행히 저희는 쌍둥이라서 목소리도 똑같았고 어릴 때부터 서로 흉내내기를 잘했거든요. 할인이는 말할 때 그런데를 자주 사용하고 웃을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긴장하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버릇도 있었죠. 이런 사소한 습관들까지 모두 연습했어요. 그리고 할인이가 평소 입던 옷들과 액세서리들도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할인이의 스타일이 바뀐 것도 체크했어요. 예전에는 캐주얼한 옷을 좋아했는데 결혼 후에는 좀 더 단정하고 우아한 스타일로 바뀌었거든요. 시댁에서 요구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3주 후 저는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할인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깨어났어요. 저는 할인이의 목소리와 말투를 완벽하게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뇌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억은 어떠세요? 조금 흐릿하지만 괜찮아요. 제 이름도 기억하고 가족들도 기억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연기했습니다. 혹시 사고 당시 기억은 어떠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둠만 기억해요.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격이 컸으니까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 병원에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할인아,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여보. 이제 집에 가고 싶어?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할인이의 달콤한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차 안에서 민주는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는 게 있어? 우리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해? 민준이 탐색하듯 물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 하지만 우리 결혼식 날은 기억해.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신혼여행 때도 기억하고? 물론이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도 다 기억해. 다행히 할인이가 자주 얘기해줬던 내용들이라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한정숙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아한 외모였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귀찮은 존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깨어났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전혀 진정성이 없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할인이처럼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방도 깨끗하게 치워놨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댁 저택은 정말 컸어요. 대문부터 현관까지의 거리도 상당했고 거실만 해도 우리 집 전체보다 클 정도였습니다.
곳곳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예술품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웅장함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있었어요. 할인이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평소 조금 어수선했던 할인이의 성격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박물관의 전시실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방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댁 사람들이 증거를 없앴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대 뒤편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놓친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할인이의 진짜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3월 15일. 민준 오빠가 요즘 정말 이상해. 자꾸 다른 여자와 전화하는 걸 들었어. 누구냐고 물어보면 회사 동료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 마치 연인에게 하는 것 같아. 3월 20일. 오늘 어머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 아들한테 제대로 못하는 여자라고, 밥도 제대로 못한다고.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에서 울었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차갑게 굴까? 3월 25일. 민준 오빠를 몰래 따라가 봤는데 다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 손도 잡고. 너무 충격이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어떻게 해야 하지? 뭐라고 물어봐야 하지? 4월 1일.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어. 하지만 민준 오빠한테 말하기가 무서워. 예전에 아이는 당분간 갖지 말자고 했거든. 어떻게 하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어. 4월 5일. 용기 내서 임신 소식을 말했는데 민준 오빠가 화를 냈어. 지금은 아이 가질 때가 아니라고, 없애라고 했어. 너무 충격이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우리 아이인데. 4월 10일. 어머니가 낙태하라고 압박해. 우리 집안에 부담만 된다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내가 이기적인 건가?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했던 할인이가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임신까지 했는데 낙태를 강요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저녁 먹으러 와.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네, 금방 갈게요. 저는 서둘러 일기장을 다시 숨기고 나갔습니다. 식당으로 가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박창호는 60세 정도로 보이는 권위적인 모습이었고 시어머니는 우아하지만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제가 알던 다정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할인아, 앉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회복을 축하한다. 정말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회복을 축하한다고 했지만 모두 어색해했어요. 특히 민주는 계속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할인아,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거야? 시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기억해요. 다만 사고 당일은.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고 당일은 어떻게 기억해? 시어머니가 더욱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서 뭔가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그날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나쁜 기억은 있는 게 낫지. 시어머니가 안도하는 듯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인아, 이제 완전히 나았으니까 예전처럼 집안일 해야지.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당연히 해야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알지? 그리고 민준이에게 더 잘해야 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다 아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의 불륜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민준이는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 그런데 넌 뭘 했냐고.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할인이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고 시댁에서는 오히려 할인이를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그건 민준 오빠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뭐라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어머니,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제 탓만 할 수는. 이년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민준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아냐?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할인이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사 최진우 아저씨와 이야기해 볼 기회를 만들었어요. 50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20년간 이 집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진우 아저씨, 제가 사고 났던 날 기억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부인께서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와요? 그건 말하기 곤란해요. 하지만 진우가 망설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시댁 가족 중 누군가가 할인이와 다투었던 거예요. 혹시 그때 무슨 내용을 다퉜는지 들으셨나요? 아이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관한 얘기도. 진우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 이성민 아저씨와도 대화해 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40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15년간 이 집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성민 아저씨, 제가 사고 났던 날 기억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성민은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은 잘 기억 안 나요. 정말요? 15년 동안 우리 가족 운전하셨는데 그런 큰 일을 기억 안 나세요? 부인, 그런 일은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성민은 한참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부인께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시는 걸 봤어요. 누구와요?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하지만 상당히 격렬했어요. 다툼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아이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돈에 관한 얘기도. 이성민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언은 청소 아주머니 김순자에게서 들을 수 있었어요. 58세의 김순자는 10년간 이 집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소심해 보이지만 눈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제가 사고 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 없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사실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부인 방에서 청소하다가 이상한 약을 봤어요. 그리고 부인께서 자꾸 토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약이요? 네, 그리고 김순자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임신하셨던 것 같아요. 임신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입덧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토하시고 냄새에 민감해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인이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입덧이 사라졌다는 것은 혹시 그 약이 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임신과 관련된 약 같았어요. 그리고 부인께서 그 약을 드시고 나서 계속 아파하셨어요. 아파하셨다고요? 네,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우시는 소리도 들렸고, 그날 밤 저는 할인이의 방을 다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낙태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한 낙태약이었어요.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모든 게 해결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자. 우리는 아직 아이 가질 준비가 안 됐어. 필체가 민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할인이는 임신을 했고 민준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할인이에게 낙태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할인이가 거부하자 며칠 후 저는 민준을 추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말이에요. 여보, 내가 임신했을 때 왜 낙태하라고 했어?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그런 적 없는데? 너 기억을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 약은 뭐야? 저는 낙태약과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어디서 찾은 거야? 내 방에서 찾았어. 내가 준 거 아니야? 할인아,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 우리가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준비가 안 되어서?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어서? 민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다른 여자가 있어. 그게 어쨌다고.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왜 나와 결혼했어? 재산 때문이야. 내 친정에서 결혼 지참금으로 준 돈이 필요했어. 5억이나 되는 돈을. 민준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인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민준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니. 그럼 나는 뭐야? ATM이지 뭐. 돈 뽑는 기계.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지영이와 하고 있어. 지영이? 응, 우리 회사 부장. 정말 매력적인 여자야. 너 같은 촌스러운 여자와는 차원이 달라. 저는 그 순간 할인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순자 아주머니에게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부인, 사실 제가 그날 밤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사고 나기 전날 밤에 부인께서 마님과 심하게 다투시는 걸 봤어요. 어머니와요? 네, 마님이 부인한테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 못된 년아, 감히 우리 집안에서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님이 부인을 밀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부인께서 계단에서 떨어지셨고 김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인이의 사고는 정말 시어머니가 밀어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무서워서요. 마님이 저를 해고시킬까봐.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김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툼 내용도 들으셨나요? 아이 얘기였어요. 부인께서 아이를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마님이 화를 내시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뭘 이야기해? 이 밤중에 제가 계단에서 떨어진 진짜 이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너 정말 뭔가 이상해. 예전 할인이 같지 않아. 어머니가 저를 밀어서 떨어뜨렸죠? 뭐라고? 증거라도 있어?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목격자? 누가? 순자 그년이 뭔 소리를 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민준이가 낙태하라고 하더라고. 회사에 다른 여자가 있다면서 귀찮다고 했어. 그래서 저를 밀어서 떨어뜨렸다고요? 고의가 아니었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조금 밀었을 뿐인데 내가 중심을 잃고 떨어진 거야. 시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조금 밀었을 뿐이라고요? 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건 내가 중심을 못 잡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인이는 아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막으려고 할인이를 밀어서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할인이가 아니에요. 할인이의 쌍둥이 언니 김하늘이에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라고? 그럼 할인이는? 아직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할인이를 그렇게 만든 당신들을 처벌하러 왔어요. 너 미쳤구나. 정신병원에 가야 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건 당신들이에요. 순수한 할인이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고 아이까지 지우게 하고 결국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때 민준과 시아버지가 소음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 여자 할인이가 아니야. 할인이 언니라고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준과 시아버지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럼 지금까지. 민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김하늘이고 할인이의 쌍둥이 언니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인이는 어디에 있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식물인간 상태로 있어요. 당신들이 만든 거죠.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 증거라도 있어? 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 왔어요. 민준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것을 인정한 것, 시어머니가 할인이를 밀어서 떨어뜨린 것을 인정한 것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산 때문이야. 내 친정에서 결혼 지참금으로 준 돈이 필요했어. 5억이나 되는 돈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조금 밀었을 뿐인데 내가 중심을 잃고 떨어진 거야. 에이, 이건 조작이야.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또 다른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할인이의 일기장, 낙태약, 그리고 김순자 아주머니의 증언을 녹음한 것까지 모든 증거를 준비해 왔어요.
당신들이 할인이에게 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결혼 사기, 강제 낙태 시도, 상해치상.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이미 변호사와 경찰에 제출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뭘 더 알려준다고?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에요. 과거에 특수부대에서 일했고 지금은 개인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할인이를 조사하는 동안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온 거야? 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인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까 당신들을 처벌할 차례예요. 처벌이라고? 감히 우리 가족을 위협해?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협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그때 집사 최진우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부에서 경찰과 검찰이 오셨습니다. 최진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 김아린 씨 사건 관련해서 수사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수사관 5명이 왔어요. 드디어 경찰이 왔어요. 저는 미리 모든 증거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었거든요. 김하늘 씨 맞나요? 수사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해 주신 사건 관련해서 수사하러 왔습니다. 박민준 씨, 한정숙 씨, 박창호 씨 모두 동행 수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혐의로? 시아버지가 항의했습니다. 결혼 사기, 강제 낙태 시도, 상해치상,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입니다. 수사관이 공식적으로 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동안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왔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하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인이가 있는 중환자실로 말입니다. 할인아, 언니가 다 해결했어. 이제 안심하고 깨어나도 돼. 저는 할인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할인이를 그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받았어. 민준이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모두 감옥에 갔어.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인이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할인아? 할인아?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인이가 반응해요. 저는 간호사실로 뛰어가서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달려와서 할인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환자의 뇌파가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뇌파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일주일 후 할인이는 완전히 깨어났어요. 언니, 할인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어디야? 병원이야, 할인아. 너 사고 났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고? 아, 그래. 계단에서. 할인이가 천천히 기억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날 밀어서. 응,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민준 오빠는? 그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어. 감옥에 있어. 그리고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해. 할인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으면. 괜찮아, 할인아. 언니가 있잖아. 한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어요.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주는 결혼 사기와 강제 낙태 시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정숙은 상해치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창호는 사건 은폐와 증거인멸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민주는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는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결혼 사기였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결혼 지참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뭐라고 살아야 할까? 할인이가 퇴원 후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저는 할인이를 격려했습니다.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작은 카페나 식당을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언니가 도와줄게. 할인이는 서울 홍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할인이네 따뜻한 카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직접 만든 케이크와 샌드위치, 따뜻한 커피로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6개월 후 할인이는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초등학교 선생님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나한테 정말 친절하고 돈 같은 건 전혀 관심 없어 해.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할인이는 그 선생님과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야. 할인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했습니다. 2년 후 할인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언니 이름으로 지었어. 언니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내 아이도 언니처럼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 할인이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 그리고 성공한 카페까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인이 곁에서 그 아이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할인이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요즘 할인이는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시댁 갈등이나 가정폭력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법적 도움도 연결해주고 있어요. 언니,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 내가 경험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아.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어요. 세상에는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법입니다. 할인이를 그렇게 만든 재벌가 사람들은 모두 응분의 처벌을 받았고 이제 할인이는 진짜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 소중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거예요. 때로는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인이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할인이는 행복하게 웃고 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세요. 하린이와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